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세매거진의 염진아입니다. 어느덧 봄의 끝자락, 5월 마지막 방송인데요. 이번 한 달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과 부부의 날까지 정말 다양한 기념일과 공휴일이 많았죠. 그만큼 가족과 친구,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던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바쁜 일상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의미 있는 시간 보내셨나요? 특히 올해 5월은 유난히 하늘이 맑고 날씨도 좋아서 나들이나 여행을 즐기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기분 좋은 기억으로 가득한 5월을 보내며 이제는 한 달을 차분히 정리해 볼 시점입니다. 즐거운 시간도 중요하지만 놓치기 쉬운 중요한 일정들도 함께 챙겨야겠죠. 그래서 오늘 국세매거진에서는 5월을 마무리하면서 꼭 점검해야 할 사항들과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확인하셔야 할 주요 국세 정보들을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세매거진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꿀팁부터 홈택스 활용 방법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신고는 다들 잊지 않고 잘 마치셨죠?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도 챙겨야 하고 경비도 확인해야 하고 공제 항목까지 꼼꼼히 살펴야 하다 보니 생각보다 작은 실수가 생기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 일부를 깜빡 빠뜨리거나 경비를 실제보다 더 많이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원천 징수된 세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신고를 마치고 나서야 이거 잘못 입력했는데? 하고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실수를 발견하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 후에 수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 신고를, 반대로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 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수정 신고. 수정 신고는 이미 신고한 세금이 실제보다 적었을 때 다시 바로잡는 절차인데요. 실수였는데 괜찮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세금을 덜 낸 상태가 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수정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뒤에도 5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빨리 수정할수록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인데요. 신고 기한이 지난 뒤 한 달 이내에 수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이 오래 지나면 감면 혜택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오류를 발견했다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수정 신고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정 청구입니다. 경정 청구는 세금을 실제보다 더 많이 냈을 때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인데요. 쉽게 말해 제가 세금을 너무 많이 냈어요 하고 다시 계산을 요청하는 겁니다. 종합소득세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정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보통 청구일로부터 2개월 안에 환급세액이 지급된다고 하니까요. 혹시 과다 납부한 부분이 있다면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종합소득세 신고는 제출했다고 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혹시 놓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남은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도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다가 이건 어디에 입력하지? 나도 신고 대상이 맞나? 하고 헷갈렸던 순간들 한 번쯤 있으셨죠?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여기저기 검색해도 복잡하기만 해서 답답하셨던 분들, 이제는 국세청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지난 5월 1일부터 국세청은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AI 챗봇은 납세자와 직접 대화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부터 장려금 신청 문의까지 다양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내용을 채팅창에 입력하면 AI가 바로 답변해주는 서비스인 건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요? 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궁금해요. 이런 질문들도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국세청 AI 챗봇은 올해 초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분야에서 먼저 운영됐었는데요. 당시 이용자 반응도 좋고 상담 수요도 크게 늘면서 이번에는 종합소득세와 장려금 분야까지 확대된 거라고 하네요. 특히 이번 AI 챗봇은 일반 AI처럼 인터넷 정보를 단순 검색해서 답하는 방식이 아니라는데요. 국세청이 직접 검증한 상담 사례와 신고 매뉴얼 등을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하고 최신 세법 개정 사항과 신고 시 유의 사항도 빠르게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또 상담 대기 없이 빠르게 이용할 수 있으니 급하게 세금 관련 궁금증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오는 2027년 추진 예정인 국세행정 AI 대전환 사업을 통해 AI 챗봇 서비스를 더욱 똑똑하게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는 납세자 개인별 과세 정보와 연계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상담 서비스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세금 신고도 이제는 AI의 도움을 받는 시대. 앞으로는 세금 상담이 훨씬 쉽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 아직 못하신 분들 계신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이제 완전히 늦었다 하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다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기한 후 신고 제도입니다. 아직 신고 못했는데 어떡하지? 고민 중이셨다면 지금부터 꼭 집중해서 봐주세요. 우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또 금융기관 대출심사나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놓쳤더라도 최대한 빨리 다시 신고하는 게 중요하겠죠. 기한 후 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 기한이 지난 뒤 다시 신고하는 제도인데요. 종합소득세를 법정 신고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원래 내야 했던 세금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신고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늦었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기한 후 신고도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면 혜택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기한 후 신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한 뒤 세금 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고 기한 후 신고 메뉴로 들어가서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소득과 공제 항목 등을 입력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면 완료.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기한을 놓쳤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기한 후 신고로 놓친 신고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국세매거진에서는 5월에 꼭 챙겨야 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런데 분명 신청 요건은 맞는 것 같은데 반려돼서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일용근로자나 프리랜서분들 중에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온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나는 제대로 신청했는데 왜 안 됐지? 싶으셨다면 오늘 내용 꼭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사실 장려금 심사 과정에서는 소득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되는데요. 이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입니다. 물론 장려금 반려 사유가 모두 이 제도 때문인 건 아니지만 소득 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심사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는 사업자나 비영리 단체, 국가기관 등이 일용근로자나 프리랜서 등에게 소득을 지급했을 경우
관련 소득 자료를 매월 국세청에 제출하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를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일용 근로자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처럼 매달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의 소득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해 장려금이나 각종 복지 지원을 보다 제때 연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소득 자료가 누락되거나 제출이 지연될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심사 과정에서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반대로 성실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소득 정보가 정확하게 제때 제출돼야 장려금이나 복지 혜택도 보다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용 근로자나 프리랜서 분들도 나는 신청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혹시 소득 자료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곳에서 일을 하셨거나 단기 플랫폼 업무를 병행하셨다면 더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작은 확인 하나가 소중한 장려금을 제때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되면 괜히 마음이 복잡해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장부를 정리하다 보면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현금으로 받은 건데 굳이 안 넣어도 모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세금을 줄이기 위해 소득을 숨기려는 시도는 지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무려 조선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은결 이야기입니다. 은결은 일부 양반이나 분홍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숨겨두었던 토지를 말하는데요. 당시 조선에서는 농사를 짓는 땅의 규모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땅이 많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사람들은 몰래 개간한 땅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은 면적만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려 했던 건데요. 쉽게 말해 지금으로 치면 현금 매출 일부를 누락하거나 수입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매출 등록을 하지 않는다거나 프리랜서 수입 일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와 비슷한 개념인 겁니다. 그런데 조선 조정도 이런 은결 문제를 그냥 두지는 않았습니다. 조정은 숨겨진 토지를 찾아내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국 토지조사 사업인 양전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관리들을 보내 실제 경작 중인 토지를 다시 조사하고 신고된 내용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 지방관리감독 등을 통해 신고되지 않은 토지가 없는지 계속 살펴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숨겨둔 토지가 적발되면 빠뜨린 세금을 다시 걷어들이는 등 책임을 물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카드 사용 내역이나 현금 영수증, 전자세금 계산서, 또 각종 소득 자료까지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 훨씬 다양해졌는데요. 그래서 잠깐의 꼼수로 소득을 숨기더라도 나중에는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결국 과거나 지금이나 가장 마음 편한 방법은 괜히 숨기려고 고민하는 것보다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아닐까요? 한 발 앞선 성실 신고가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꼼꼼한 신고로 소중한 자산을 지키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만 되면 꼭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휴, 수입 별로 없어요. 라고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비싼 집을 사고 카드값은 펑펑 쓰고 있는 경우 말입니다. 듣기만 해도 뭔가 이상한데 싶지 않으신가요? 사실 국세청도 이런 부분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재산 소비 소득 연계 분석 시스템,
줄여서 PCI 시스템입니다.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신고한 소득과 실제로 쓰는 돈을 비교해보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 나는 소득이 거의 없어요 라고 신고를 했는데 매달 카드값은 수백만 원씩 나오고 갑자기 수입차를 구매하거나 고가 아파트를 샀다면 어떨까요? PCI 시스템이 신고한 소득에 비해 소비 규모가 너무 큰데? 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현금 매출 일부를 누락하거나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수입을 숨기는 경우도 주요 분석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국세청은 카드 사용 내역이나 현금 영수증, 부동산 거래, 차량 구매 기록 같은 자료들을 함께 분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현금 거래니까 괜찮겠지 하는 방식은 점점 통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신고한 소득보다 소비 규모나 재산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탈세 혐의가 포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잠깐 꼼수로 숨긴 소득도 나중에는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겠죠. 투명한 세금 신고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가장 안전하고 마음 편한 방법은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국세매거진에서는 5월을 맞아 꼭 챙겨야 할 다양한 국세 정보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와 경정 청구부터 기한 후 신고 방법, 그리고 프리랜서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또 조선시대 은결 이야기와 PCI 시스템 사례를 통해 과거나 지금이나 성실한 세금 신고의 중요성도 함께 알아봤는데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세금 이야기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놓치기 쉬운 혜택도 챙기고 불필요한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세매거진에서도 꼭 알아야 할 세금 정보들을 발빠르게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국세매거진의 염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